네, 안녕하세요. 저는 데이터브릭스 코리아에서 솔루션즈 아키텍트로 근무하고 있는 조유빈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발표는요. 분석은 SQL처럼 인사이트는 AI처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제가 말씀드릴지 아젠다부터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개의 목차로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저희가 이제 바이브 코딩을 하듯이 바이브 아나리틱스를 할 수는 없을까에 대한 그런 이제 고민에서 이 발표를 이제 준비를 시작을 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제가 말씀드릴 부분이 그럼 현실, 지금의 문제점들은 뭐가 있고 이에 대해서 이제 데이터브릭스가 어떠한 솔루션을 제시하고 있는지를 AI 펑션이라고 하는 기능을 소개해 드리면서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꼭지에서는 제가 데모를 보여드릴 예정인데요. 사실 그 데모가 제 발표의 주된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데모 시나리오는 이제 이커머스 사례를 가정하고 있고요. 이 이커머스 회사에서 고객들의 다양한 리뷰를 어떻게 하면 좀 똑똑하게 그리고 빠르게 효율적으로 분석해서 인사이트까지 얻어낼 수 있을지 이제 그런 내용들을 데모 흐름으로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아키텍처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마지막 5번, 6번 챕터에서는 저희 데이터브릭스의 이제 좀 로드맵 그리고 앞으로의 또 어떤 기능들을 활용해 보실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여기에 좀 참고해 보실 만한 키포인트가 있어서 끝까지 자리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첫 번째 이야기를 시작을 할 건데요. 아마 이제 바이브 코딩이라는 말을 못 들어보신 분은 없으실 것 같아요. 자연어로 개발자가 아닌 사람도 심지어 이제 개발하고 거리가 전혀 멀었던 일반 사람들도 자연어만으로 코딩을 하고 자신의 앱을 만들고 심지어는 이제 사업을 구상하기까지 하는 이제 그런 시대가 됐죠. 그래서 코드를 몰라도 개발을 하는 시대가 왔다라는 것에서 착안을 해서 그렇다면 없는 것에서 있는 걸 만들어내는 이런 자연어로의 코딩이 아니라 있는 데이터를 어떻게 하면 좀 더 편리하고 뭔가 되게 쉽게 분석할 수 있을까,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을까 해서 이제 분석가 분들도 자주 사용하시는 SQL 언어만으로 뭔가 AI급의 분석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없을까? 이러한 문제를 해소해드리기 위해서 오늘 이 발표를 진행을 하게 됐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코드를 몰라도 개발을 하듯이 이제 SQL만 알면 AI 분석이 가능하다. 그리고 여기에 더 나아가서 제가 이후에 또 로드맵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더 쉬워지는 영역을 말씀을 드릴 거라서 그것까지도 오늘 발표를 통해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데이터 분석 혹은 데이터 분석가 분들의 현실을 한번 살펴보자면요. 제가 오늘 가정하고 있는 이커머스 분야를 예로 들면 이제 여러 개의 수만 건의 고객 리뷰가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는 거죠. 그랬을 때 분석가 분들이 여기서 비즈니스 인사이트를 얻기 위해서 이 수만 건의 고객 리뷰를 하나하나 읽고 인사이트를 얻고 분석을 하시기는 사실상 거의 불가능한 일이죠. 그리고 더군다나 이런 비정형 텍스트, 비정형 데이터로부터 인사이트를 얻으려고 한다면 부득이하게 불가피하게 ML 파이프라인이 필요한 경우들도 있죠. 하지만 이제 분석가분들이 파이썬이나 ML 모델링, API 연동 이런 것까지 고민하자니 뭔가 분석가의 영역이 아닌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시작이 됩니다. 그럼 나는 SQL은 할 수 있는데 그럼 AI는 어떻게 좀 활용해 볼 수 있을까? AI급의 어떤 퀄리티의 인사이트를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이제 데이터브릭스는 AI 펑션이라고 하는 기능으로 그 솔루션을 제공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SQL 한 줄만으로 AI를 쉽게 호출하고 그 결과를 활용해 보실 수 있는 기능이고요. 이제 지금 화면에서 이제 보실 수 있는 여러 개의 AI 함수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 AI 쿼리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AI 함수들은 네이밍부터 굉장히 직관적으로 되어 있죠. 예를 들면 AI 클래시파이를 보시면 분류를 해주는구나. 그리고 AI 서머라이즈 요약해 주는구나. 혹은 포캐스트 함수를 사용하면은 시계열 기반의 예측을 우리가 쉽게 해볼 수 있겠구나. 이렇게 직관적으로 태스크 오리엔티드 AI 펑션들이 있고요.
그 외에 이제 뭐 내가 어떤 특정 태스크를 위해서 AI 펑션을 사용할 게 아니라 좀 더 다목적, 뭔가 범용적으로 좀 자유롭게 사용해보고 싶다라고 할 때 이제 가장 첫 번째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AI 쿼리라고 하는 이 다목적 AI 함수를 활용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보여드릴 준비한 요 데모도 대부분 AI 쿼리를 활용을 할 예정이고요. 이 모든 AI 펑션들은 별도의 이제 모델을 배포를 하지 않으시더라도 SQL 웨어하우스에서 바로 실행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AI 쿼리 부분만 좀 준비를 했는데 그 밖에 태스크 오리엔티드 펑션들, 여기서 보여지는 다른 기능들을 한번 테스트를 해보실 때에는 저희 데이터베이스 공식 문서에 굉장히 친절하게 가이드가 되어 있고 사용하기 쉬워서 한번 찾아봐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바로 이제 데모 영역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제가 오늘 데모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가정하고 있는 문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어떤 데모를 준비했는지를 이제 보여드릴 건데, 오늘 저희가 같이 해결할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여러 소스로부터 고객 리뷰가 이제 쌓여 있고요. 로데이터로 쌓여 있는데, 이 비정형 텍스트 데이터에 대한 어떤 일관된 분류 체계가 정의되어 있는 파이프라인이 조직 내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라고 했을 때 다운스트림에서 활용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예를 들면 일관된 체계가 없기 때문에 사람이 직접 뭔가 분류 체계를 만들고 특정 프로세스를 행해야 된다라고 할 때에는 당연히 오류가 발생하거나 일관성이 깨지는 문제들이 생길 수 있고요. 다운스트림에서 이 데이터를 활용하셔야 되는 분석가분들 혹은 데이터 과학자,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분들도 뭔가 정제되지 않은 데이터에 대해서 빠르게 효율적으로 인사이트를 얻기란 굉장히 막연하고 막막한 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여기에 대해서 데이터브릭스는 이제 AI 쿼리를 제공을 해서 AI 펑션을 통해서 좀 쉽게 이런 데이터를 정제하고 골드 테이블로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그런 획기적인 방법을 제공을 하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제가 이제 로데이터가 텍스트 형태로 많이 쌓여 있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많은 고객 데이터로부터 AI 펑션만을 활용해서 뭔가 의미를 추출하는 거죠. 이 고객의 감정도 분석해보고 이 고객에게 뭔가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면 그 이유가 뭔지, 더 나아가서는 그 이유에 대응하면서 이제 고객에게 팔로우업할 수 있는 메시지의 초안까지 작성해달라라는 이런 모든 태스크를 AI 펑션에게 맡길 수가 있게 되고, 이렇게 인리치된 데이터는 조직 내의 다양한 사용자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하면서 또 인사이트를 얻으실 수가 있게 됩니다.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여러 개의 비정형 데이터를 기반으로 저희 데이터브릭스의 SQL 클러스터만을 활용해서 LLM 엔드포인트를 쉽게 호출하고 그걸 기반으로 이제 구조화된 의미를 추출할 수가 있게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자동으로 뭔가 후속 대응 메시지까지 이렇게 작성해보는 이 모든 것들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실제로 데모를 한번 보여드리면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일단 제가 데모 환경을 준비를 하려면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데 이 데이터를 생성하는 것부터 AI 펑션으로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일단 제가 생성해야 될 데이터는 두 가지가 있었어요. 페이크 고객 데이터가 필요했고요. 그리고 이제 가짜 리뷰 데이터가 이렇게 두 가지가 필요했습니다. 근데 이런 더미 데이터들을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도 별다른 복잡한 과정이 필요 없이 그냥 저는 AI 펑션으로 생성을 했는데요.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데이터베이스 노트북 환경 혹은 데이터베이스 SQL 에디터 환경에서도 동일하게 작업을 하실 수가 있고요. 여러분께서 익숙하신 셀렉트 구문 안에 AI 쿼리를 호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AI 쿼리 안에서 이제 사용하고자 하는 모델 엔드포인트, 프롬프트 이렇게 주면 실제로 이제 이 프롬프트에 작성된 것처럼 뭔가 이커머스의 어떤 긍정적인 한국어 리뷰를 어느 정도 길이로 작성해 주세요 했을 때 바로 이 노트북 셀 안에서 혹은 SQL 에디터의 어떤 리절트 화면에서 이렇게 생성된 반환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AI 쿼리를 한번 기본적으로 사용을 해봤다면 이걸 기반으로 우리 조직 내에서 좀 더 재사용하기 편한 래퍼 함수를 만드실 수가 있으실 거고요. 이 래퍼 함수를 재사용하면서 빠르게 뭔가 합성 리뷰 데이터라든지 합성 고객 데이터 이런 것들을 만들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 과정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데이터베이스 노트북 환경은 이렇게 우측 상단에 사용하실 클러스터 엔진을 연결을 하실 수가 있게 되어 있고요.
저도 마찬가지로 AI 데이를 위해서 준비한 이제 SQL 클러스터를 먼저 노트북 환경에서 세팅을 해줍니다. 이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SQL 에디터에서도 똑같은 작업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가장 먼저 이제 여러 개의 테이블을 만들 거기 때문에 그 테이블이 들어갈 뭐 카탈로그나 스키마 세팅 정도를 해주고요. AI 쿼리를 기본 사용을 해봅니다. 이건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그대로인데요. 셀렉트 구문 안에서 AI 쿼리 호출하고 그 안에 이렇게 모델 엔드포인트, 프롬프트 이렇게 주는 게 전부입니다. 그럼 보시다시피 이렇게 리뷰에 대한 데이터가 생성이 된 거를 보실 수가 있고요. 래퍼 함수를 만들 거예요. askLLM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커스텀 함수를 만드는데 AI 쿼리를 감싸서 그냥 모델 엔드포인트를 고정하고 인풋 값으로 프롬프트만 받게끔 이렇게 그냥 한 단계 래퍼 함수 만들어주고 나면 이제부터는 askLLM이라는 함수에 이렇게 프롬프트만 넣어도 고정된 엔드포인트를 기반으로 이렇게 답변을 반환해주겠죠. 그럼 이 askLLM 함수를 통해서 좀 더 프롬프트를 상세하게 줄 수가 있게 됩니다. 뭐 두 건을 만들어줘, 리뷰는 한국어로, 그리고 고객들의 감정은 다양하게 섞이도록, 그리고 뭐 제이슨 형태로 반환을 해줘. 이런 식으로 좀 상세한 우리의 요청 사항을 프롬프트로 주게 되면은 이렇게 두 건의 리뷰가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잘 생성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페이크 리뷰 함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리뷰 데이터를 생성하는 함수이고요. 그 안에서 SQLLM을 이제 또 호출을 하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작성해줘라고 하고 실제로 페이크 리뷰를 만드는 함수에서는 몇 건을 생성할지에 대한 개수만 인자로 받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10개의 리뷰를 만들어줘라고 했을 때 반환된 결과를 보시면 잘 생성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걸 활용해서 테이블을 만들게 됩니다. 페이크 리뷰를 만든 결과를 테이블로 이제 만들어서 저희가 계속 재사용할 수 있게 페이크 리뷰 테이블 안에 generate fake review라는 함수를 호출해가지고 이제 만들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역시 고객 데이터도 리뷰 데이터 생성했던 것과 같은 방식으로 똑같이 커스텀 함수를 하나 만들어주면 됩니다. generate fake customer라고 하는 함수를 만들어서 인자로는 이제 커스터머 몇 건 만들 건지에 대한 것만 받고 그 안에서 SQLLM 함수를 사용하는 거죠. 그리고 테이블로 저장을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만들어둔 페이크 리뷰 테이블이랑 페이크 커스터머 테이블을 셀렉트로 확인만 해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30건씩 각각 만들도록 했기 때문에 생성이 잘 됐는지, 리뷰 데이터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됐는지, 커스터머 데이터가 이제 30건이 잘 테이블에 들어가 있는지 이렇게 확인만 해주시면은 금방 합성 데이터를 만들 수가 있게 되고요. 이 두 개의 테이블을 조인해서 보게 되면은 상세한 커스터머 정보와 함께 이 커스터머들이 이제 어떠한 리뷰를 남겼는지 이런 것들을 좀 더 자세하게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합성 데이터를 AI 쿼리를 활용해서 굉장히 빠르게 만들었어요. 두 개의 합성 데이터를 만들어서 테이블로 저장했고 하나는 고객 테이블, 하나는 리뷰 테이블로 만들어 둔 상태입니다. 그럼 이제 데모에 활용할 데이터가 다 완료가 되었으니 이 리뷰 데이터를 본격적으로 분석을 해봐야 되는데요. 리뷰를 분석하는 것도 굉장히 빠르게 해볼 수가 있습니다. annotate review라는 커스텀 펑션을 만들고요. 인풋으로 리뷰 스트링 값만 받아옵니다. 그럼 이걸 활용해서 이제 내부적으로는 앞서 이제 저희가 래퍼 함수로 만들어 놓은 SQLLM을 이제 호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후속 조치를 취하려 하는데 이 리뷰에서 언급된 상품명이 무엇인지, 이 고객의 감정은 뭔지, 팔로업이 필요한지, 그 이유가 뭔지를 제이슨으로 반환해라 라는 것을 그냥 자연어로 이렇게 줄 수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리뷰 분석 함수를 생성하고 나면 또 다시 거의 비슷한 작업이죠. 이 함수를 사용해서 분석 결과를 테이블로 또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create 테이블 안에서 이 함수를 호출해주면 되는 거겠죠. 그래서 그 과정을 또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annotate review라고 하는 리뷰 분석을 위한 함수를 만들고요. 그 안에서 이제 SQLLM 함수를 재사용하면서 이제 원하는 바를 또 프롬프트로 이렇게 주게 됩니다. 어떤 상품인지, 뭐 후속 조치가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다 상세하게 분석해 달라고만 하는 거죠. 그리고 이거를 이제 제이슨 형태로 반환해 달라라고 하는 함수를 만들고요. 그 분석 결과를 또 테이블로 저장하기 위해서 reviews annotated라고 하는 테이블을 생성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만들어진 테이블에서는 리뷰뿐만이 아니라 쭉 넘겨보게 되면은 이제 옆에
리뷰에 대한 센티먼트 분석이 되어 있고 팔로우업이 필요한지 여부가 이렇게 달려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팔로우업이 필요한 이유까지 이렇게 다 분석이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분석 결과가 이제 저장되어 있는 이 리뷰스 어노테이티드 테이블은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이 될 수 있겠죠. 예를 들면 고객의 감정이 어떤 식으로 분포되어 있는지를 그룹 바이로 센티먼트를 보시면은 이제 부정, 중립, 긍정에 대한 분포를 보실 수가 있고 또 후속 조치가 필요한 것들만 웨어절에 이 팔로우업으로 걸어서 따로 추출해서 보시는 것도 굉장히 심플한 작업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지금 벌써 고객 리뷰를 분석까지 마치게 됐고요. 그럼 이제 이렇게 분석을 다 했으니 응대가 필요한 이제 후속 조치를 해야 되는 고객에 대해서 실제 액션을 취해야겠죠. 그러기 위해서도 역시 응답도 한번 자동으로 생성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번에는 generate response 함수를 만들 거예요. 이 함수는 고객에게 응답을 직접 작성해주는 이제 역할을 할 거고요. 인풋으로는 고객의 정보, 뭐 주문 건수, 상품, 응대가 필요한 이유, 불만이 있었던 이유 이런 것들을 이제 인풋으로 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필요한 작업은 다시 또 SQLLM한테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 고객은 이런 걸로 불만이 있었는데 뭔가 메시지를 작성해줘 이런 식으로 시키면 결과적으로 이런 작업들을 빠르게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응답 생성하는 함수만 만들었고 이제 후속 조치가 필요했던 리뷰에 대해서 응답을 생성하라고 시키면은 결과만 우리는 확인을 하면 되는 겁니다. 네, 보시면 이제 generate response 함수 만들어서 SQLLM 안에서 이렇게 뭐 정중하게 작성해 주세요. 한국어로 작성해 주세요. 고객 이탈을 방지할 수 있게 해 주세요. 뭐 이러한 우리의 이제 요구 사항을 넣는 거죠. 그리고 한번 요 이제 뭐 불만 사유 이런 것들도 다 이제 그 함수의 인자로 받아온 것들이고 요걸 이제 한번 테스트를 해보는 거예요. 제너럴 리스폰스 함수가 잘 돌아가나 하고 그냥 한 건에 인풋만 줘서 김민수님에 대해서 이제 응대가 잘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 한번 확인해보고 잘 되고 있다라고 이제 좀 판단이 되면은 저희가 필요로 했던 모든 건에 대해서 돌려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앞에서 이제 만들어놨던 분석이 완료된 테이블 중 후속 조치가 필요했던 리뷰들에 대해서만 이렇게 리뷰스 with response라고 하는 테이블로 별도로 이제 응대 테이블을 만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결과를 보시면요, 최종 결과 테이블을 보면 이렇게 리스폰스 드래프트라고 해서 고객별로 이렇게 그 응답 초안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사실 다 끝났어요. 근데 이제 분석 테이블이 아까 있었는데 그 분석 테이블로 지금 한 거는 응답을 만들어서 이제 자동으로 응답 만들어서 메시지를 뭐 초안을 작성해줘라고 했지만 그거 말고 분석된 테이블을 활용하고 싶은 다양한 니즈가 조직 내에 있으실 거거든요. 근데 그 중에는 SQL을 사용하지 못하는, SQL을 잘 모르는 비즈니스 유저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 비즈니스 유저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저희 또 서비스가 지니라고 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지니가 하는 일은 SQL을 하지 못하는 사용자들도 자연어로 지니 스페이스라고 하는 단위에 등록되어 있는 테이블에 대해서 질의를 하게 되면 SQL을 내부적으로 생성해서 그 데이터를 탐색하고 인사이트를 도출할 수 있게 도와주는 이제 그런 서비스이고요. 이런 식으로 챗으로 그냥 오가면서 편리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렇게 지니 스페이스를 사용자분들에게 열어드리게 되면 이제 비즈니스 유저분들은 뭐 후속 조치가 필요한 고객이 몇 명이야? 자연어로 간단히 이렇게 질의만 하셔도 지니가 자체적으로 이제 인스펙팅을 하면서 답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19건이 팔로우업이 필요한 건수로 확인이 된다라는 거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위에 보시면 이렇게 인스펙팅이라고 계속 돌아가는 거를 보실 수가 있으실 텐데요. 이 인스펙팅 부분을 또 이제 펼쳐보실 수가 있어요. 이걸 펼쳐보면 이제 지니가 어떤 단계로 캘큘레이션을 하고 있는지, 팔로우업 값이 Y인 것만 선택을 하고 있고, 커스텀 아이디를 이제 디스팅트하게 보고 있고, 뭐 이러한 이제 플랜들을 어떻게 세웠었는지를 보여주고요. 그에 따른 결과를 이렇게 제시를 해주는 서비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좀 더 이제 한 단계 뎁스 있게 이제 카테고리별 부정 리뷰 비율을 보여줘 이런 식으로 또 질문을 해봅니다.
그러면 또 지니가 이제 각 제품 카테고리별로 이렇게 부정 리뷰를 보여주고요. 역시나 이제 인스펙팅 부분을 펼쳐보게 되면은 어떠한 과정으로 이제 이걸 계산했는지 카테고리별로 먼저 그룹화를 하고 전체 리뷰 대비 부정 리뷰를 계산하고 시각화까지 이렇게 자동으로 뿌려주는 과정을 이제 사용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이제 지금까지 한 작업을 간단히 리캡해 보면은 가짜 데이터들을 막 생성하고 생성된 데이터에 대해서 리뷰 데이터를 분석하고 여기에 대해서 뭔가 또 응답까지 생성하는 이 모든 작업들을 사실 다 AI 펑션만으로 진행을 했고요. 아키텍처랄 게 아주 복잡한 게 없습니다. 그냥 기존 저희 데이터베이스에서 제공되던 플랫폼 위에다가 AI를 얹은 것이 전부인데요. 요컨대 UC에서 관리되고 있는 유니티 카탈로그에서 관리되고 있는 로 데이터에 대해서 그냥 사용자는 SQL 클러스터 엔진만으로 LLM 엔드포인트를 호출하고 그에 따라 결과를 골드 테이블로 받은 게 전부입니다. 그리고 이 골드 테이블은 데이터베이스의 진이나 뭐 대시보드나 혹은 SQL로도 이제 활용을 해보실 수가 있겠죠. 근데 여기까지 이제 말씀을 드리면 여기 계신 많은 분들께서는 이것도 너무 복잡하다. 계속 SQL 써야 되고 뭐 래퍼 함수를 만들라느니 뭐 AI 쿼리도 써야 되고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가 있으실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요즘 같은 시대에 이제 그래서 준비를 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이것보다도 더 쉽게 할 수 있다면에 대한 답변이고요. SQL까지도 필요 없습니다. 저희가 이제 최근에 공개한 프로젝트로 AI 데브 키트라고 하는 이런 이제 그 툴킷을 제공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사실 저희의 공식 제품의 개념이라기보다는 데이터베이스에 이제 여러 글로벌 엔지니어 분들이 이제 오픈 소스 프로젝트로 참여하고 있는 그런 이제 제공해드리는 퍼블릭 툴킷이고요. 이건 데이터베이스의 이제 MCP 툴들 그리고 스킬들 그리고 빌더 앱이라고 하는 배포에서 사용하실 수 있는 앱 코드를 제공을 해드립니다. 저는 오늘 그 빌더 앱의 영역을 좀 보여드리려고 하고요. 그 빌더 앱을 실제로 워크스페이스의 데이터베이스 앱을 배포하는 형태로 배포를 하시게 되면 이렇게 웹앱 형태의 AI 데브 키트 앱이 배포가 됩니다. 여기서 하실 수 있는 일은 저희가 방금 했던 모든 과정을 자연어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샘플 데이터 만들어줘, AI 펑션으로 분석해줘, 지니 스페이스 만들고 거기에다가 물어봐. 이 모든 과정들을 전부 다 그냥 하나의 인터페이스에서 자연어로만 작업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것도 제가 데모로 잠깐 보여드릴 텐데요. 데브 키트를 배포하면 이렇게 이제 프로젝트를 생성하실 수 있게 되어 있고요. 프로젝트 단위로 이제 관리가 됩니다. 예를 들어 이제 오늘 저희 데모 주제였던 뭐 이커머스 고객 리뷰 분석 프로젝트 뭐 이런 식으로 하나 생성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이제 그 익숙하신 챗 UI로 들어오실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자연어로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사용하는 어떤 스키마에다가 한국어로 뭐 이커머스 리뷰 15개, 고객 15명 데이터를 뭐 AI 쿼리를 써서 뭐 생성해줘 이렇게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뭐 테이블 명도 지정을 해줄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조건을 주면은 이제 어시스턴트가 그거에 대한 작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제 보여줍니다. 이제 시간 관계상 제가 좀 이런 작업 단계는 넘어가고 결과를 보여드리면 이렇게 이제 어떤 작업을 했는지를 요약해서 요 챗 인터페이스에서 보여드려요. 그리고 만약에 궁금하다, 그럼 요 링크를 타고 들어가 보시면 요 앱이 배포된 연동되어 있는 워크스페이스의 유니티 카탈로그에 그 데이터들이 이렇게 생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청했던 15건의 페이크 리뷰 테이블, 그러니까 로우를 가진 테이블이 배포가 되어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고요. 페이크 커스터머 테이블도 잘 생성되어 있는지를 이렇게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잘 생성이 되어 있죠. 이런 식으로 이제 뭐 SQL도 심지어 없이 자연어만으로 테이블을 만들었고요. 저희가 두 번째로 했던 작업이 이 테이블들에 대한 리뷰를 분석해달라는 그런 태스크였죠. 그래서 후속 조치가 필요한지, 이 고객의 감정이 어떤지, 이런 것들 뭐 후속 조치가 필요한 사유가 뭔지 또 테이블로 저장해줘 라고 해서 또 얘가 일을 합니다. 죄송해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생성하고 있는지를 쭉 보여주면서 각각의 이제 리뷰에 대해서 분석한 결과를 이제 요약해주고 역시 테이블 보기로 들어가서 이제 유니티 카탈로그에 들어가 보게 되면은
분석이 완료된 리뷰 어노테이티드 테이블이 이렇게 잘 생성이 돼 있는 거를 UC 샘플 데이터를 통해서 바로 보실 수가 있고요. 잘 보시면 여기 이제 그 감정 분석도 다 되어 있고 팔로업 필요 여부 다 되어 있고 이제 그 이유까지 이렇게 다 분석이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사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저희는 응답 메시지까지 작성을 해야 되죠. 그래서 또 요청을 합니다. 응답 메시지, 공감 메시지 만들어줘. 그리고 뭔가 불만 사유 이런 거 참고해주고 그것도 역시 테이블로 저장해줘 라고 또 일을 시키는 거죠. 그러면 또 얘가 일을 하면서 그 과정들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역시나 또 테이블 보기 들어가면은 샘플 데이터에서 과연 고객에게 보낼 드래프트가 완성이 되어 있는지 쭉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요. 마지막 컬럼에 보면은 이제 커스터머 리스폰스라고 해서 각 고객별로 이렇게 응답이 생성되어서 테이블로 딱 저장을 해준 것을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사실 여기서 끝이 아니었죠. 지니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테이블을 가지고 지니 스페이스 만들고 후속 조치 필요한 고객 얼마나 있는지 알려줘. 이런 것까지도 다 이제 요청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지니 스페이스 여기 보이시죠? 링크 주는 거. 이런 지니 스페이스 만들고 후속 조치 필요한 고객 이만큼 있어. 뭐 이런 거 알려줍니다. 그럼 역시나 이제 그 지니 스페이스 들어가가지고 이제 이렇게 비즈니스 유저분들에게 제공해드릴 지니 스페이스 생성하는 것까지 다 빌더 앱에서 진행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주된 내용이 오늘날까지 가능했던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제 오늘날까지는 분석가분들이 AI 펑션을 통해서 쉽게 AI를 사용해 볼 수 있고 비즈니스 유저분들은 지니를 통해서 쉽게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다가 저희가 지금까지 제공해드렸던 기능의 컨셉이었는데요. 사실 지금 이 시점부터는 AI 데브 키트랑 빌더 앱을 활용하시게 되면은 더 쉽게 자연어만을 활용해서 이제 내부적으로 MCP 도구나 스킬들을 가지고 데이터브릭스에 맞는 그런 태스크들을 수행을 하실 수가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저희가 이제 서울 리전, 한국 리전에 에이전트 브릭스라고 하는 요 에이전트 플랫폼이 출시가 된다면 그때는 또 이제 사내에 좀 더 커스텀한 어떤 에이전트를 배포해서 좀 더 쉽게 작업을 하실 수 있는 그런 로드맵이 또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오늘 보여드린 건 사실 지금까지 할 수 있었던, 지금까지 제공해드렸던 것의 시작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마지막 벌써 장표인데요. 말씀드리고 싶었던 세 가지만 빠르게 말씀드리고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AI를 쓰기 위해서 굳이 복잡한 ML 파이프라인도 필요 없고요. 분석가분들이 그냥 사용하시던 익숙한 SQL만으로 바로 이제 ML 엔지니어 필요 없이 AI 분석을 하실 수 있다. 이런 메시징이 가장 첫 번째로 이제 드리고 싶었던 말씀이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대규모 비정형 데이터로부터 가치를 빠르게 얻고 싶다면 그때 AI 펑션을 한번 활용해 보셔라. 그럴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사실 자연어로도 앞으로 많은 이제 기능들이 많이 나올 거고 자연어로도 이 모든 것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데이터브릭스의 로드맵도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면 훨씬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으로 이제 저의 오늘 발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